수액을 맞다가 저칼슘혈증이 생기는 아주 위급한 사례가 생기거든요. 환자분들이 막 수액 맞다 토하고 막 식은땀 흘리고 어지러워하고 쓰러지려고 하고 의식 흐려지고 이런 게 뭐 1년에 한 건이나 있겠습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 수액 맞을 때 크게 생기는 부작용은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환자분들이 저혈당이 왔든지 또는 저칼슘 혈증이 왔든지. 근데 비타민 C가 섞이면은 저혈당이 와도 우리 손가락 혈당으로는 그 저혈당을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음료수 같은 거 한 병 먹여보면은 5분, 10분 안에 환자가 그냥 좋아집니다. 이러면 저혈당이고요. 그래서 안 되면은 저희가 칼슘을 수액에 섞어가지고 넣어줘요. 칼슘 섞어주면은 이렇게 한 10cc 정도 그 생리식연수 100에 한 10분 정도 섞어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자들이 확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못하고 환자가 쩔쩔매면서 응급실 가면은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선생님 민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칼슘이 떨어지는 것은 칼슘이 떨어지면 저혈당하고 증상이 똑같아요. 이게 우리 TCA 사이클이라고 에너지를 만드는 기전인데 이 칼슘이 없으면 중간이 이제 아예 막힙니다. 이 에너지 사이클이 거의 막히기 때문에 그 갑자기 에너지가 떨어지고 뇌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희미해지고 시야는 흐려지고 기운 없어지고 식은땀 나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이어스 칵테일에 소량의 칼슘을 넣어줘서 이제 막아주는 면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예민하게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잘 파악해가지고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미네랄 주사를 매일 맞아도 되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멀티미네랄 주사의 그 재료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1일 영양 권장량이 있어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용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양병원 같은 데서 거의 식사 못 하시고 그 수액만 맞으시고 쫄쫄 굶으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멀티미네랄 주사를 거의 매일 줘도 고용량이나 사고 날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매일 못 맞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의료적으로 위험해가지고 못 맞는 정도의 고용량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멀티미네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멀티미네랄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를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재료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 결핍이 생기면은 사소한 거에도 염증이 잘 생기고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미네랄 결핍 등을 개선해 주는 게 환자의 그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멀티미네랄을 이제 중증 화상 환자한테 이제 줘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피부 재생 속도도 더 좋고 피부 안에 이제 글루타치온이라고 그 항산화제가 더 잘 생긴다. 그래가지고 상처 치유가 더 잘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치거나 수술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 몸에서 더 많은 단백질과 어떤 미네랄의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더 많은 그 영양 결핍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검사로서 알 수 있느냐? 이제 혈액 검사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패키지 검사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처럼. 중금속도 혈액으로 나오고 미네랄들도 혈액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난치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계속 안 나가지고 병원을 여기저기 돌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막 아주 극심한 이제 아연 결핍, 셀레늄 결핍, 아니면 중금속 이상 등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양 결핍이 정말 제대로 심하게 한번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고용량으로 영양제를 주지 않으면 몇 달만 먹으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식단이 굉장히 바뀌지 않으면 영양 결핍이 심한 분들이 뭐 1년, 2년, 3년, 4년 돼도 이 영양 결핍의 증상으로 쭉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양 결핍이 원인인데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준다고 그 병이 낫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말 이상하게 병이 안 낫는 분들은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또 이런 직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80세 남자 환자인데 뭐 3개월 전에 위암 수술을 했대요. 식사 잘 못하셨겠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시대요. 혈액 검사를 했더니 구리만간 셀레늄 아연이 굉장히 심한 결핍, 거의 굶다시피 했을 거예요. 병원에서. 소변도 못 가리고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보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재활 치료사 이름도 외우고 이제 소변도 가릴 수 있게 되고 이게 영양 결핍으로 이제 폭망하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건강한 성인이
영양결핍 걸릴 때까지 얼마나 이제 오래 걸리냐. 대충 보시면은 여러분 짧으면 2주고요. 길면 한 2달 정도 선에서 어지간한 그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의 영양 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이제 저장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 갑자기 암 진단 받아 가지고 항암 치료했는데 한 2-3달 동안 한 10kg씩 빠지고 진짜 못 먹었어요. 이런 분들 영양 결핍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만 먹고 막 특정 음식만 찍어 가지고 맨날 그것만 먹어요. 방탄커피만 마셔요.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영양 결핍이 와요. 그러니까 반찬은 골고루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탄수화물 칼로리를 줄이는 건 그 다이어트에 중요한데 날마다 단백질 먹어야 되고 이런 그 도저히 뭐 식단을 잘 챙길 수 없다. 근데 난 도저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식사량을 줄여야 된다. 이러면은 적어도 멀티비타민하고 멀티미네랄 같은 거 챙겨 드셔야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영양결핍이 심하게 오면은 정말 수년간 고생하시는 병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영양결핍이 있어가지고 그 영양제도 먹이고 주사도 놔줘가지고 환자분들이 좋아지다가 그걸 저희가 공급을 끊으면 다시 나빠지는 분이 있어요. 식단이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안 좋은 식단이 잘 안 바뀌다 보니까 계속 영양결핍이 다시 오시는 이제 딱하신 분들도 있고 또 유전자가 특정 영양소를 흡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치료해도 끊으면 나빠지고 끊으면 나빠지는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비타민이나 그 미네랄 같은 거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다? 평상시에 보충해야 되는 분이다. 그 일반적인 분들하고 동일한 정도의 식사를 하시면은 영양결핍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난 평상시에 바카스 같은 거 안 먹고 비타민 안 먹으면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특정 영양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대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고 교정해 주면은 불안할 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교정을 해서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바디 다이어트 하시면서 인바디 많이 하죠? 헬스장 가서 인바디도 하죠? 인바디 하실 때 체중만 보지 마시고 지방만 보지 마시고 이 무기질량이 여기 정상치보다 이제 낮으신 분들은 미네랄 결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바디에서 무기질이 적으신 분들이 우리 골밀도 검사,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 보는 검사가 그 해보면은 골밀도가 낮은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디 하실 때 나 너무 굉장히 마르신 분들 특히 그 무기질이 굉장히 낮으면 나 영양결핍 검사해야 되나? 영양결핍 때문에 미네랄 먹어야 되나?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 일단 생각하시고요. 미네랄 중에 이제 셀레늄이라는 게 있어요. 암 환자가 셀레늄 결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 꼭 셀레늄 검사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결핍이 되면은 면역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황당한 게 암으로 환자가 죽는 게 아니라 이 병기에서 암으로 환자가 죽을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폐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 가더니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못 먹다 보니까 셀레늄 아연 결핍이 되면은 사소한 폐렴에 걸려도 잘 안 낫는단 말이에요. 감기 걸렸는데 사고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교정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셀레늄이 무기셀레늄하고 유기셀레늄이 있습니다. 보통 영양제로 맞거나 주사로 맞는 건 무기셀레늄이 있고요. 브라질너트 같은 거 먹어가지고 오는 건 유기셀레늄이에요.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유기셀레늄 보충해도 돼요. 그 브라질너트 같은 거 하루에 한 2개, 3개만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혈액 검사에서 낮게 나오거나 모발 검사에서 낮게 나오고 중금속 중독이라 가지고 셀레늄을 보충해줘야 되는 분들은 무기셀레늄을 드셔야 됩니다. 이제 무기셀레늄하고 유기셀레늄은 중간에 대사물이 하이드로겐 셀레나이드란 중간 대사물이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야지 얘를 갖다 몸이 바꿔서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게 무기셀레늄은 97%가 전환되는데 유기셀레늄은 한 5에서 10%밖에 전환이 안 돼요. 이미 결핍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영양제 형태의 무기셀레늄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요. 셀레늄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셀레늄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제 농도가 한없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요. 항상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은 안 좋아요.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일반인들이 셀레늄 좀 먹었다고 뭐 사고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검사를 해서 적정치를 먹는 게 좋겠다라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셀레늄을 주사로 맞거나 하는 게 어떤 폐렴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중증 감염이 있을 때 환자분들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동네 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잘 알고 쓰시면은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또 아연 같은 미네랄도 주사제가 있어요. 예, 아연이 부족하면 장 점막이 회복이 잘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장에서 흡수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 장에서 흡수가 많이 되면은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빨간 점점 같은 게 막 생기고 머리 아프고 근육 아프고 하는 게, 그리고 구내염 자주 생기고 그 혀나 이제 구내염 그 궤양 같은 거 빵꾸 생기는 거 아시죠? 이 아연 결핍인 분들이 그런 거 잘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입맛 떨어지고 손톱에 흰 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아연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